예, 지금 저는 그 썬데이토즈라는 그 소셜 게임 개발 회사에서 그 소셜 게임을 개발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겸해서 이제 모바일 쪽 전략이랑 개발을 같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쿠아스토리, 애니윷놀이, 애니팡, 사천성 등의 게임을 이제 네이트 앱스토어랑 그 네이버 에펙토리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소셜 게임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게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콘솔 게임이라든지 뭐 PC 게임 등은 이제 친구들이랑 하기는 했었어요. 같이 하기는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한다거나 주로 이런 게임들이었는데, 소셜 게임들은 이미 내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친구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셜 게임은 그냥 단독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네이트, 싸이월드라든지 뭐 네이버의 미투데이 같은 서비스들 위에서 그 친구들의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인데, 소셜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혼자 하기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운 곡식을 뭐 나눠준다거나, 뭐 내가 키우는 물고기들이 아팠을 때 뭐 치료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 기존의 그런 하드코어 게이머들과는 약간 다르게 그냥 정말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이 동물을 키운다, 이 식물을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져가는 게임들이어서, 소셜 게임의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들이 이제 소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한 2,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플래시 게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셜 게임이라고 하면 플래시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그 플레이피시라는 그 자그마한 회사가 플래시 게임 회사가 EA라는 정말 큰 회사에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규모로 인수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셜 게임이라는 게 확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가라는 업체에서 팜비를 가지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액수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베이의 전체 매출의 2위였대요. 거의 30% 가까운 그런 매출을 그 진가라는 플래시 게임이 매출을 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과 뭐 트위터 등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소셜 게임은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덩달아 성장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가, 뭐 팜빌, 뭐 플레이피시 같은 이런 업체들이 유명해져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주로 개발을 하다가 게임 쪽을 이제 제가 올해부터 그 소셜 게임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게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분야가 옮겨짐에 따라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게임 쪽으로 막 게임 이론이라든지 막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소셜 게임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서 이제 혹자는 어떤 분은 소셜 게이머, 그러니까 소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기존에 있던 게이머들이랑 전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셜 게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게임이라는 것도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재미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 게임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 동물을 키움으로써 이런 만족감을 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실제로 기획을 할 때도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유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유저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기획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달랐고요. 기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플래시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30%가 안 돼요. 거의 50%, 30%, 40% 가까이는 서버 기술이고요. 나머지는 뭐 오픈 소셜이라고 하는 플랫폼과의 통신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소셜 게임 같은 경우는 플래시보다는 정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웹 디자인이나 그 개발이나 한쪽만 하셨던 분들보다는 두루두루 하셨던 분들한테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셜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소셜 게임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진가 같은 거대한 기업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제 그 국내에 열려 있는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와 이제 그 싸이월드가 그 네이트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개인 개발자들이 올릴 수가 있어요. 개인 개발자들이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서비스가 뭐 부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인기가 확 치솟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에 걸쳐서 서버에서 많이들 좌절하세요. 거의 10중 8구.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도 메인에 노출이 되는 순간 못 견디고 서비스를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 기획자나 게임 개발자들이 섣불리 이렇게 시작을 하면 시작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버 쪽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롱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버 쪽은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다른 소셜 게임 업체들이랑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전부 게임을 좋아해요. 다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가장 좀 많이 왈가왈부를 하는 부분이 기존의 하드코어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서 이제 저희가 기획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그런 뭐 MMORPG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뭐 어떤 조건이 달성을 했을 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실패를 하면 페널티를 주고 성공을 하면 이제 리워드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소셜 게임은 조금 달라요. 소셜 게임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주고요. 성공을 하면 더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플랫폼 위에서 플래시로 새로 고침하자 뭔가 인스톨을 하지 않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획을 할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쪽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요. 요즘 유행에도 좀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유저들이 너무 새로운 거를 겪지 않게, 너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는 이런 요령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셜 게임이 보이는 것보다는 그 뒷단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서 특히나 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키우는 물고기를 저 친구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서버 쪽에서는 정말 수백만 명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고 또 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듈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이 작게 보이더라도 작은 게 아니고요. 크게 보이더라도 그만큼 크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좀 소셜 게임 쪽은 아마 게임이 이제 모든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제 최고지라고 하셨는데 소셜 게임 쪽은 테크니컬적인 최고지보다는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시장이 조금 다른 점은요. 일단은 저희 이제 소셜 게임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미국이 이제 소셜 게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국내가 딱 2년 반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2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막 저희 눈앞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미국 쪽에서 많은 게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을 하기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 게임도 국내 유저들이 즐기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술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쌓아나가야 돼서 굉장히 유저들의 눈높이가 빨리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좀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유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제 작물을 키웠을 때
상대방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가져가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굉장히 즐기는데 국내 유저들은 내가 키운 작물을 누가 가져간다면 극도로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믹시에도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페이스북에도 진출을 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하는 게임들은 일단 국내 시장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유료화 계획이라든지 뭐 아이템 계획이 다 다르게 돼서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계화라고 한다라는 게 국내와 세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국내와 각각 나라마다 다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라마다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제 예상과 좀 많이 빗나간 그런 발표들이 많았었는데 플래시 플레이어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플래시 기술이 메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멀티스크린 관련돼서 이제 어도비 쪽에서 많은 제품들이 이제 멀티스크린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하기 플래시 플랫폼 쪽으로는 정식으로 릴리즈 되진 않았지만 내년에 플래시 플레이어 10.2라는 버전이 나오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는 플래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 들어가는 이 플래시 플레이어 10.2라는 버전이 데스크탑에도 똑같이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가속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밑바닥부터 이제 로우 레벨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콘솔 게임과 맞먹는 3D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뭐 아마 팜빌이라든지 이런 국내 네이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쾌적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좀 막 객체 보여줘야 될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CPU를 많이 먹는 감이 있는데 아마 지금 3D 게임을 만드시는 개발사들은 유니티 3D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3D를 구현하고 싶으신 개발사들은.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10.2라는 플래시 플레이어 버전이 나오면 3D 쪽도 이제 플래시 쪽이 다 커버를 하지 않을까. 웹에서는 이제 흔히 말해서 웹 3D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막 회자가 되곤 했었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온 바에 의해서는 거의 이제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들과 맞먹는 3D 기술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플래시 쪽의 트렌드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 3D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3D 게임이라든지 서비스들이 데스크탑에서 유행을 했던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플래시 쪽으로 컨버팅이 되느냐, 이쪽이 아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소셜 게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썬데이 토즈는 이제 저희 아쿠아 스토리라는 게임이 네이트에서 이제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애니팡도 최단 기간에 유저를 모은 게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아이폰에도 웹에서 즐길 수 있던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국내에서 플래시로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올린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들도 앞으로 모바일에서도 이제 심리스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셜 게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도 많고 개인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회사 이제 파운더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다 이제 큰 규모의 게임 개발사 출신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정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노하우들이라든지 게임을 바라보는 트렌드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 직원이 다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하는 데서 누구보다 몰입해서 개발을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마 차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생긴 지 이제 약 한 2년 정도 돼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서 차기작을 개발하는 데 이제 일단은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멀티 디바이스에서 저희 게임을 심리스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엑스코드라든지 뭐 플래시로 아이폰 앱을 개발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제 자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하는 거라든지 이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이트와도 지금 협력을 해서 그 모바일 쪽에서 저희 게임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 썬데이 토즈 게임을 그 모바일에서도 좀 많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